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10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시장 금요일 날 조금 애매하게 끝났고 금요일 날 좀 찝찝하게 끝났다라는 표현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찝찝하게 끝난 와중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강하게 끝나다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시장 오늘 수급이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코스닥은 매수 사이드카까지 돌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반면에 코스피는 그래도 코스닥이 조금 수급을 뺏기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전보다 약한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삼성전자도 보합 상태고요. 한 3시 기준에서 SK 하이닉스는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되는 듯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예전처럼 강하지 못한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답답하고 가장 짜증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레벨업 시간에 시원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월달 달마다 TSMC는 실적 발표합니다. 굉장히 또 좋게 나왔죠. 전월 대비해서도 5% 정도 성장,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꽤 큰 폭의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스케줄에 미국의 중요 지표가 또 발표가 나죠. 아마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 지표가 좀 나왔다면 이번 주는 수요일부터 CPI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지표, 그다음에 PPI라고 불리는 생산자 물가 지표 수요일 목요일 날 좀 중요한 금리 결정이 꽤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니까 여러분들 꼭 챙겨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TSMC 실적이 이 정도로 나왔다라는 건 결국에는 뭐 AI 반도체, 특히나 하드웨어 쪽에는 역시나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이번에 CPI, PPI만 또 괜찮게 나와준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없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시장에서는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고 사인을 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금리를 인상할 것 같진 않습니다. 케빈 허쉬의 특성상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또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중간선거 전까지는 금리를 인상할 일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CPI, PP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조금은 확률이 낮다라는 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단위조물 레버리지가 이제 3천만 원 예탁금을 올려가면서 거래가 확 줄었죠. 하루에 12조가 거래되던 게 지금 1조가 거래가 채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코스닥으로 그 자금들이 쏠렸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빠른 매매 그리고 빠른 상승을 원하는 세력들이 레버리지에서 다 털고 코스닥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제가 오늘 레벨업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시장 올라가는 속도 대비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느리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간 수급 자체가 단위조물 레버리지로 쏠렸죠. 그리고 단위조물 레버리지에 뭘로 쏠렸죠? 매수로 쏠렸습니다. 어떻게든 지금이라도 사서 2배를 먹고 나올 거야 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컸다면 저번 주부터 단위조물 레버리지 ETF에 대한 수급이 어떻게 변했냐? 매도가 훨씬 강합니다. 물론 매수가 계속 들어오긴 해요. 근데 팔고 나가서 코스닥으로 살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이 단위조물 레버리지에 좌우될 수밖에 없죠. 이 단위조물 레버리지가 매도가 계속해서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아무리 좋은 어떠한 소식이 나와도 지금 주가가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 예.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뭐 코스닥 순환매라고는 합니다만 순환매보다는 코스닥에서 현재 수급의 빈집이었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맞는 판단이다. 그러면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지금 계속 답답해 해야 되냐? 지금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저는 여전히 뷰는 똑같아요. 예, 우상향 할 겁니다. 상승은 할 거예요. 근데 언제 상승을 할 거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물리신 분이 없어질 때 상승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얘기를 하면 엄청나게 예민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엄청 막 악플에 막
되게 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없어질 때쯤부터 이제 올라갈 겁니다. 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다 내놓고 난 뒤에 출발할 거라고요. 왜냐면 지금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물려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도가 많이 안 나와요. 매도는 어디서 나온다? 레버리지 ETF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본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아직 매도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막 성격이 급하고 코스닥으로 지금이라도 가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팔고 나올 때쯤에 올라갈 거라고요. 그럼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 본주를 갖고 있다면 그대로 갖고 가시라고요.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가고 코스닥으로 자금이 옮겨 붙은 게 여러분들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지금 7월 달에 내내 안 좋았죠. 6월 달에 반도체만 좋았죠. 8월 달 첫째 주만 코스닥이 좋았습니다. 예, 앞으로 코스닥이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급하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그간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올라왔던 것만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원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치게 하냐? 아마 성격이 급한 개인들의 물량까지도 다 뺏어가려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을 매일같이 트래킹 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팔아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팔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추가 매수도 금지인 거죠. 왜? 지금은 거래 자금 자체가 코스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려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거를 지금 싸게 떨어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추가 매수라는 건 인기가 많아지고 남들이 관심이 많아질 때 그때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본주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정말 최악의 상태인 전고점에 갖고 있더라도 이거는 살려 나올 수 있다. 예.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자 월봉으로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우리가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이 낫겠다. 월봉으로 볼게요. 우리가 2021년도 요때 10만원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요 10만원대 요때 들어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때 삼성전자 10만원 넘어간다고. 근데 이분들이 1년, 2년 요때도 잠깐 올려다가 말았죠. 8만원대. 3년, 4년 기다려가지고 지금 30만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려왔다가 또 4년 있다 올라갈 것이냐? 그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이때의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전자는 다르죠. 이때도 물론 반도체 업사이클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5만원에서 10만원. 근데 이건 차원이 다르죠. 5만원에서 30만원 같죠. 지금은 전체적인 AI를 돌려 세우고 AI에 움직일 수 있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오래 기다릴 일은 없다고요. 저는 돌려 세울 거라고 봅니다. 다만 급한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이 더 내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려줄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잔인합니다.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는 그나마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빨리 올라왔죠. 요때 2025년도에 요때는 이제 HBM은 혼자 독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때도 저는 고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300만원 근처에 갔다가 지금은 절반 정도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 지금 이제 여러분들 하도 요게 높이 올라가지고 요게 안 보이시겠지만 2021년도에 이렇게 20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지지부진하다가 HBM 때문에 살아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때의 하이닉스, 요때의 하이닉스와 지금의 하이닉스는 완전히 레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조정은 나오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본주를 갖고 있다? 무조건 버티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금은 매도가 강하기 때문에 본주가 올라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지쳐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들이 급등이 나온다고 해도 물려있는 분들이 어떻게든 팔려고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주가가 예전처럼 팍팍팍팍 매일 뭐 자고 일어나면 5%, 뭐 자고 일어나면 5% 이렇게 못 올라가지만 결국엔 슬금슬금 올라와서 전고점까지 올라갑니다. 예, 다만 시간을 주세요. 네, 여러분들까지 그러니까 저를 항상 따라오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까지 털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닥으로 쏠린다고 해서 지금 코스닥을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코스닥을 계속해서 7월부터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저한테 이런 리딩이나 트레이딩을 받는 분들은 그게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은 유튜브만 들어서는 코스닥으로 지금 옮겨 타서는 안 돼요. 여기서 또 털립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코스닥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은 쉽사리 포지션을 바꾸실 땐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자리에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뉴스가 중요한데, 버크셔 해서웨이 아시죠? 물론, 현재, 최대 주인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14개 분기, 14개 분기 동안 주식을 매도했었던 게 바로 이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워런 버핏. 이 할아버지가. 근데 이번 분기부터 주식을 순매수로 전환했어요. 뭘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게 다음 주에 공개가 되거든요. 제가 예견해 본 결과 아마 구글 알파벳 엄청 샀을 겁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떤 회사죠? 가치주 투자자입니다. 근데 왜 구글 알파벳을 샀을까요? 최근에 빅테크 종목들 어떻게 됐죠? 엄청 떨어졌었죠. 그때 아마 담았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가치 투자자의 대가로 불리는 버크셔 해서웨이도 현재 기술주로 평가되고 있는 AI 관련된 종목들을 사서 모은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본주로 가진 여러분들 겁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도 돼요. 그 다음 또 보여드릴게요. 레오폴드 아셈블레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저번 주까지만 해도 난리였죠.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천재입니다. 누구보다도 주식 투자를 잘하고요. 누구보다도 돈 되는 방법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어리기 때문에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공개해버리면 공매도라든지 헤지펀드한테 공격당한다라는 걸 이렇게 뼈저리게 느낀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는 투자를 할 때 비상장 종목들만 투자를 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또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얘가 워낙 잘하니까. 근데 보니까 비상장 반도체 장비주에 투자한다. DUV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중국의 DUV, EUV 요런 장비주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의 뉴스는 중요해요. 2번 현재 본주를 갖고 있으면 제가 무조건 홀딩해라 라고 얘기한 건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불리는 가치 투자자들도 현재 AI 관련된 종목들을 순 매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오폴드 아셈블레너 원래 이 친구는 기술주를 좋아하지만 결국엔 뭐죠? 반도체 장비주를 골라서 투자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홀딩해야 될까요? 답답하시겠지만 비중만 안 늘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친구 기억나시죠? 되게 어리죠. 그래서 저는 이분의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배울 게 많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강세업종, 야세업종은 조금 빠르게 보겠습니다. 강세업종 우주항공, 스페이스X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올라갔고, 광통신도 마찬가지로 우주태양광 쪽으로 같이 불러갔고, 그 다음에 저는 요걸 좀 보고 싶네요. 광물자원. 현재 미국과 중국에 또 이렇게 약간 스크래치가 나고 둘만의 또 싸움이 일어나면서 최근에 금값도 많이 올라가고 구리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또 중국이 건드려야 될 건 뭐다? 히토류 쪽. 그 다음에 뭐 철강 쪽 이쪽을 좀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광물자원 쪽 최근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가가 좋은데 광물자원 쪽 여러분들 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붙어보셔도 될 것 같고 반도체가 오늘은 장비보다는 소재와 부품 쪽이 좋습니다. 저는 장비도 좋아하지만 소재랑 부품도 여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기판에 들어가는 소재에 많이 힌트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약세, 금융 쪽이 좀 약하고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인터넷 IT, 그러니까 오늘은 하드웨어가 강하니까 소프트웨어가 좀 약한 흐름인데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강한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좀 약한지 저는 좀 약간은 좀 받아들이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점 저번 주 내내 BJF 리테일, GS 리테일 되게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은 좀 매물 출회가 좀 나오는 것 같고 호텔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좀 좋게 보거든요. 여전히 한 번 정도의 더 슈팅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은 시장 대비해서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본주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뭐 시간이 결국 해결해 줄 겁니다. 지금은 너무 이렇게
매스컴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전 여전히 계속해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레버리지 ETF만 아니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텐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